여러분 반갑습니다. 웨이크런 대표이사 이용입니다. 오늘 발표하실 분들이 사실은 한 시간에 해보고자 하는데 20분에 하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할 텐데 이해해 주시고 시간이 초과하면 좀 사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사 하는데 저보다 사업을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하고 발표하게 돼서 홍보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그룹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모회사는 웨이크런이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M&A 통해서 하게 되는데 나중에 배경 설명은 나중에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 한국인이 550명이고 베트남에 3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2,200억이고요. 올해 2,800억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이 주식회사 동양라이온인데 지금은 이제 효성으로 되어 있었죠. 그 당시에 이 극세사가 개발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게 저하고 2년이 돼가지고 지금도 제가 극세사를 하고 있고요. 거의 30년을 제가 극세사에 항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여기 효성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효성이 좀 보수적인 회사죠. 연공, 서열, 종신고용제를 그 당시에 표방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사실 그만두고 이 의류 회사로 가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의류도 또 극세사 원단을 쓰고 있는 시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 수출회사에 근무하면서 모든 원단을 다 다뤄봤습니다. 여기 각계각층에 계시지만은 저도 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극세사까지 다 다뤄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 회사에 가서 경영 수업을 좀 쌌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 친구 회사인데 경영 수업을 쌌는데 저는 배울 게 역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하는 거를 거꾸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음거래하면서 여러분 올해 이 사업을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음거래하고 깡도 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깡을 하고 이러면 망하는구나. 그 다음에 로카레시를 거꾸로 이렇게 자금 조달을 위해서 서로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현금거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제가 배우게 됐고요. 그래서 회사를 91년에 창업해서 현재 한 23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집을 담보로 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받아서 이 포일동에서 사무실을 내게 됐고요. 그래서 섬유기업을 제가 창설한 거는 제가 섬유를 원래 전공을 했고 섬유회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하는 분야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분야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제가 의류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의류를 해야 되는데 의류 말고 딴 거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저는 산업용 섬유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IMF 때 공장을 차렸던 사진인데요. 창업 초기에 좀 힘들었습니다. 사업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어려웠겠지만은 저도 봉고차 갖고 대구도 단일로 갔다 오고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은 결정적으로 아까 공장을 차리기 위해 이 IMF 때
제가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왜 해필이면 좋은 시기에 차려야지 해야 되냐. 근데 그 당시에 사실 부동산이 폭락해가지고 가격이 가장 쌌습니다. 그래서 부천에다가 제가 공장을 차리게 된 거고. 근데 이 당시에 뭐 대출 받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이 IMF 온다는 사실은 없었지만은 그 당시에 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서는 시절이었는데 제가 은행에 가서 이 사업계획서를 들고 지점장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점장 한도 내에서 20만 불 대출하고 이 원화로 3억 5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했는데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금리가 8%에서 24%까지 올라갔어요. 환율이 제가 독일에서 기계를 수입했는데 환율이 800원에서 1,800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통관 비용이 거의 한 3배, 여기는 2배로 되어 있는데 한 3배 정도 더 들었습니다. 왜냐면 부가가치세까지 내야 되니까. 근데 다행인 거는 그 당시에 공장을 다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개발했던 그 아이템이 오다로 연결됐고요. 또 800원에 계약한 오다가 환율이 1,800원 되면서 환차익도 왔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저희 매출이 28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88억으로 3배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공장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이게 그 개발했던 그 아이템이 또 연결이 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제2 도약인데요. 제가 이제 상장을 하려고 마음을 원래 먹었었고 그 당시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은 부품 소재 개발 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에서 하는 그런 기술성 평가하고 벤처 캐피탈에서 하는 이 사업성 평가를 같이 받아가지고 매칭 펀드로 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부 기술자금 24억하고 벤처 캐피탈 26억이 합해져가지고 개발에 성공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상장까지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뭐 기억하시면은 이 IT 회사가 한 20배에서 30배수로 투자를 받았는데 저희는 섬이라는 이유로 4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장할 때도 1,080원에 상장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IT 버블이 이제 끝나면서 이 상장하기가 좀 힘들었죠. 근데 이거는 섬유라는 이유만으로 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영역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어쨌든 기업 공인계를 통해서 음성에 또 공장을 지게 됐고 지금은 뭐 나노 섬유로 새로운 투자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게 이런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2008년에도 또 금융위기 오면서 어려웠지만 어쨌든 이런 시설 투자를 통해서 위기를 항상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3차 요약인데요. 뒷부분에서 제가 왜 M&A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된 동기는 뭐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해서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머니한테 그 각서를 쓰고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망하려면 너 혼자 망해라. 그래서 제가 이 현금거래하고 어음은 절대 발행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제가 사업을 시작했고 저희 형제끼리도 보증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보증을 안 받고 제 자금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부친한테서 물려받은 거는 이 근면, 성실, 신용, 열정을 제가 물려받아서 저희 형제 중에는 정말 유일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걸 제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고 저도 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과 또 항상 초심을 갖고 성실을 갖고 또 신용이 있어야 제가 사업할 때도 가진 거 없이 시작했지만은 효성에서 저한테 여신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도 했지만은 그런 신용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신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크린 경영을 얘기하는 게 저희 회사는 입사할 때 각서를 씁니다.
부조리를 저지르지 않겠다.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또 뭐 롤이나 리베이트를 안 하는 그런 영업을 하고 있고요. 뭐 하다 보면 뭐 접대는 합니다. 근데 사전에 접대 안 하고 끝나고 나서 고마움에 접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오더를 받기 위한 이 대가성 접대는 안 하고, 그리고 이 직원들이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직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나오면 30%는 이 복지나 이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고요. 또 저희가 상장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또 주주 배당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익이 나면 또 주주 배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0%는 또 회사에 재투자해야 되고 사회 환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하고 스톡 옵션도 지급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 사주 사가지고 손해본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우리 사주 사기 운동을 해가지고 2,200원을 했는데 어저께 한 4,500원이 올라가서 직원들이 해피했다고 봅니다. 뭐 꼭 이 주식을 통해서 이 부를 축적한다기보다는 자기 회사 주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또 자부심도 갖고 또 주인이 돼야 또 열심히 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사의 복지를 위해서도 좀 신경 쓰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 사내 지하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아침, 저녁을 주어서 아침에 일찍 나서 늦게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불러먹는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혼자 사는 직원들은 참 좋다고 하고 오래 근무합니다. 예. 그래서 사내 카페나 뭐 헬스도 저희가 갖추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 극세사를 또 처음에 아시겠지만 극세사가 의료용으로 개발했는데 저는 발상에 전환을 해서 이 클리너라는 저희 회사에서 벌레라고 그러면 혼납니다. 이 클리너라고 하면 사실 이게 행주나 벌레를 얘기하는데 제가 초창기부터 유럽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출을 시작하게 된 거고, 이게 지금은 옛날에는 블루오션인데 지금은 레드오션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나도 하는 사업이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 의료용 원단이 이 인조세무라고 해서 이 자켓용 원단을 많이 썼죠. 근데 저는 거꾸로 발수가공을 하는 거를 흡수가공을 시켜가지고 크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공 기술이라든가 재직 기술, 그 다음에 표면에 처리하는 기술, 그 다음에 극세사를 이제 감명해서 분할하는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정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부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수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분야로 뻗어나가게 됐는데, 초창기에는 이 면을 배치하는 그런 틈새 시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또 친구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극세사 친구로 적용을 했고요. 덕분에 또 클리너만 하는 회사는 거의 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중국하고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살아남았죠. 이게 또 친구를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그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결국에는 이게 레드오션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살아남아야 강자가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경쟁 회사들이 다 망하고 난 시장을 다 저희가 흡수해서 아직도 클리너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했던 회사는 다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드오션이 되기 전에 새로운 또 친구 시장을 제가 개발하게 된 거고, 지금 또 극세사 친구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다른 시장을 또 개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3M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마 글로벌 회사하고 계약을 많이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큰 글로벌 회사라도 이 계약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3M하고 2000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5년을 거래하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하고 페어하게 거래하는 이유는 이런 5가지 조건을 제가 바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글로벌 회사
그 계약서가 거의 책으로 한 권입니다. 이걸 한 달 동안 리뷰를 해서 문제점 있는 이 5가지를 저는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그래야 이게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거래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결제 화폐입니다. 대부분 글로벌 회사는, 미국 회사는 달러로 계약을 하죠. 근데 3M이 전 세계 한 50개 국가에 퍼져 있는데 달러로 계약하면 그 나라 화폐를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환율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화로 정해놓으면 그 나라 화폐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번 이 화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원화로 결정해 놓으면 원화로 받을 수도 있고 그 나라 화폐로 전환해도 되고 이 환차에 대한 그런 위험도 없고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저희가 원화로 받고 있고 다른 나라는 그 나라 화폐로 이 환율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글로벌 회사들이 거의 다 전 품목에 대해서 독점을 요구하죠. 저희 극세사로 다 바꿔놓으면 저희 딴 나라에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M에 처음에 공급한 5가지 품목에 해놓고 부칙으로 나중에 추가되는 품목은 추가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일방적인 독점은 우리는 3M에 납품해 해야 되고 자기네는 딴 데 소싱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 아이템에 대해서는 우리도 3M만 공급을 해야 되고 3M도 우리한테만 사야 됩니다. 그런 조건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이 생길 때 미국 회사는 미국 법정으로 하죠. 그리고 우리가 분쟁이 생겼을 때 항상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3국 법정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파기될 때도 그 해에 바로 파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장 안 하면 파기하는 조건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재고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약 파기 전 1년 후에까지 연장해야 되고 만들어 놓은 재고는 갖고 가는 조건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 5가지를 바꾸기가 물론 어렵지만은 글로벌 회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조건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3M하고 거래하는 회사가 거의 수천 개 회사인데 그런 조건을 바꾸는 회사는 저희뿐이 없습니다. 뭐 저희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앞으로 글로벌 회사하고 계약할 때도 이런 조건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회사를 할지라도 그걸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 기술적으로 좀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 정부 기술 개발 자금을 가장 많이 활용한 기업입니다. 아까도 제가 부품 소재 개발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기술 개발이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제 슈퍼소미 쪽은 이제 방탄복에 적용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라이프 자켓을 별도로 안 입습니다. 그 방탄복 자체가 구경을 하게끔 또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해경 쪽에는 요즘에 뭐 중국 그 불법 조업하는 사람들이 뭐 칼이나 뭐 창으로 쑤십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방탄하고 또 다른 개념으로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노섬유는 뭐 최근에 저희가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나 마스크에 적용하는 그런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뭐 친환경 소재도 많이 압박을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여기 섬유인들이 계시지만은 다른 이 업계에 가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섬유가 사양산업이 아니다. 다양한 기업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일반 섬유보다는 이런 산업용 섬유 쪽에 적용하게 된 게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또 선택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수출한 거는 이제 ODM으로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극세사 쪽 그 브랜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는 세사라는 브랜드로 이 친구가 들어가 있고요. 일반 대리점은 세사 리빙이라는 브랜드로 현재 이 전국에 한 200개 대리점을 저희가 거래하고 있고 이마트에는 세라피라는 브랜드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 잘 정착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중국하고 베트남으로 저희 브랜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리점을 내고 있고요. 저희가 인수한 그 예지민이라는 브랜드로 지금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최종 제품, 브랜드를 수출해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재 개발부터 저희가 유통까지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통장하려면 이 다양한 섬유 사업도 계속 펼쳐나가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SK나 삼성이나 호성도 다 섬유로 시작한 회사고요. 섬유를 근간으로 다른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해야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고급수 소재를 저희가 개발하다 보니까 예지미라는 브랜드를 또 인수하게 됐고요. 또 이 한택은 저희가 수출 필터를 개발하다 보니까 프렌트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웨이크론 한택을 또 인수하게 됐고, 여기는 해수 담수 프렌트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스팀을 활용하는 기술이 많고요. 그래서 스팀을 발생시키는 보일러 회사도 또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 보일러를 제가 인수해서 지금 프렌트 쪽으로 하고 있고요. 웨이크론 한택은 또 이 강원하고 해서 EPC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설 사업도 새로 만들어서 좀 분류창고나 각종 공장도 저희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국 쪽에서 생산 기지를 이 베트남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베트남이 또 TPP 가입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설립을 했고요. 베트남이 지금 한참 발전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쪽에 각종 플랜트들이 많기 때문에 한태가 강원 쪽에 해외 플랜트도 지금 수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크리너만 집중을 했는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를 활용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한간에서는 왜 모노발식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면은 이게 연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웰크로는 소재부터 이제 유통까지 하는 회사고요. 앞으로 저희가 2022년에 매출 2조를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웰크로하고는 앞으로 이제 에너지 분야의 EPC를 하게 될 거고요. 발전용 쪽으로 가게 됩니다. 웰크론 쪽은 그동안에 이제 해수담수 그런 설비도 했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플랜트 쪽에 EPC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지미도 저희가 헬스케어 분야에서 생리대만 하다가 최근에 또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취재했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잘 맞췄죠? 충분한 설명은 못했는데 나중에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질문 나중에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해 주신 회장님도 노스페이스가 스포츠를 만나면 바람과 일교차, 스포츠의 한계는 사라진다. 국가대표 트레이닝 기어 노스페이스 VX.
네, 안녕하십니까. 도구실업의 연구소 이창원 실장입니다. 대표님이신 이인열 사장님께서 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방 단체장 자격으로 지금 해외 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신 이 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표하게 된 내용은 도구실업의 성장 전략과 향후 비전에 대해서 있는데 특히 지난 한 5, 6년간 저희가 중소기업으로서 나름대로 좀 고도 성장을 좀 이뤘고 작지만 고도 성장을 이뤘고 상당히 저희가 어떻게 일을 더 해서 매출 달성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회사 소개 잠시 하고 저희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게 된 히스토리하고 사업 성과, 요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향후 지속적인 성장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이제 본사 겸 공장이 7곳에 있고요. 대구 쪽에 이제 영업사무실이 있고, 특이사항은 이제 제2공장을 작년 이제 4분기에 리모델링까지 완공해서 이제 신규 사업 쪽에 기존 사업의 증설이나 신규 사업 쪽에 이제 발표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략하게 이제 94년도에 이제 법인 설립을 하고 95년도에 공장 준공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500만 불 수출탑, 2010년에 1000만 불, 2012년에 3000만 불, 지금 현재까지 이제 4200만 불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 2010년 특히 이제 2008년부터 한 5, 6년 사이에 한 5배 정도 저희가 매출 선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좀 여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거래하는 주요 거래소는 거래하는 본사 기준으로 유럽에 집중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선적은 중국이나 홍콩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본사 기준은 유럽 지향적인 회사 수출 지향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글로벌 시장에 주로 이제 내수 판매를 하면서 임직 혹은 생직 판매를 하던 이제 품질 관리 뭐 잘하던 재직 공장에서 매출액 한 50억 정도 하던 업체가 지금 한 500억을 넘는 업체가 됐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 보면 내수 95년부터 재직과 연사를 시작하다가 97년, 2000년까지는 80억을 최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래서 보니까 내수 시장만 집중해서는 이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로컬 수출이나 내수 규모로도 성장에 한계가 있고 좀 약간 수동적인 오다를 받게 되다 보니까 독자적인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생산 판매 아이템조차도 이제 정체가 되는 항상 짜는 것만 짜고 파는 것만 파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아이템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상황으로서는 급변하는 고객의 니즈를 리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바이오 자체가 소수 바이오다 보니까 경기 동향이 오르락내리락할 때 영향을 많이 바람의 외풍에 약한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자체도 굉장히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지속 성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도 롱런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 롱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자 하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을 내린 게 이제 2008년 당시이에요. 그러면서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세 가지로 해서 마케팅 부분하고 R&D 부분하고 설비 투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우리가 지금 현재 뭘 해야 되는지 문제점이 뭔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마케팅 쪽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뭐 영업이 사장님 위주의 영업입니다. 사장님 얼굴 보고 찾아오는 영업. 영업 루트 자체도 부재가 있었고 인력도 뭐 영업 인력이 5명, 3명이 이제 하는 그런 뭐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영업 조직을 구축을 하자 해가지고 영업 인원도 확충을 하고 현재는 2008, 9년부터 계속 4명 정도 영업부가 있다. 지금 현재 한 17명까지 확충을 했고요.
인력 수급이 이제 저희가 7곡분 외관읍 소재다 보니까 인력 확충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쪽에 사무소를 개설을 해서 인력을 좀 확충한 쪽으로 했고, 2005년부터 파리 텍스월드 등 중국이나 전 세계 이제 유력 전시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된 게 한 10년째 됐는데, 전시에 참가를 해서 바이어를 선택을 하고 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전시회를 참가하게 되면서 이제 크게 바뀐 점은 로컬 수출에 의존을 하다가 이제 다이렉트 영업을 시작해서 마진 판가라든지 아니면 거래선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듣고 저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마케팅 쪽에는 이제 저런 식으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동일한 시기에 R&D 쪽에도 이제 마케팅은 R&D 쪽에서 뒷받침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일은 개발실을 2002년 3년에는 개발실하고 좀 부족한다면 2명으로 출발을 했었죠. 개발력인데 2명으로 출발을 했다가, 근데 2명이 이제 하다 보면 아이디어에도 한계가 있고 R&D 방향성도 이제 모호해지고, 물론 시장 주도 아이템도 잘 개발이 안 되는 좀 양적인 문제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실을 연구소로 개명을 하고 계속 인원을 확충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7명까지 인원도 확충을 했고요. 그리고 정책까지 정부에서 이제 출자하는 과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고 과제를 따내서 매출에 연결되는 그런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과 R&D 부분을 세팅을 하고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나서는 거기에 맞는 설비 투자를 같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95년도에 이게 가동된 공장이 99년도에 일부 증설이 있었고요. 최근 3, 4년 사이에 매 2년마다 한 10억이 넘는 2012년에도 한 15억 정도 증설, 그다음에 2014년에 작년에 이제 아까 보신 이 공장 매입이 있었고, 올해 초에도 설비 개조 투자가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제 올해 초에 한 설비는 이제 소위 폴리에스터 직물 쪽에서 말하면 평직기라고 해서 이제 시폰이나 이런 좀 보통 이제 지금 덤핑 짜는 그 직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전부 같이 도비직기로 전자도비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부실업 자체에 있는 기계 100대는 일반 직기는 다 이제 도비직기만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과 R&D 설비 투자를 3일체로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했었고 도움을 많이 주신 업체들이 있습니다. 지역 유관단체라든가 원사업체들, 공급업체라고 하면 이제 원사업체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원사업체들과의 업무 협조, R&D의 방향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그쪽 연구소랑 기술적인 교류를 한다든지, 그리고 지역에서 혹은 전국적인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지역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을 하고 그걸 참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 세미나에 적극 참여해서 기술을 하고 지식을 넓혀나가든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에 신입사원들 혹은 중견 간부들을 보내가지고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공장 자체가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인력이 고급 인력, 연구소나 해외 영업 쪽에 이제 인력 확보 프로그램 문제가 좀 많았었는데, 청년 인턴이라든지 정부에서 일학습 병행제, 청년 아카데미 이런 데 적극 참여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기로 결정한 뒤에 저희가 어떤 시장에 진출할지를 시장을 한번 분석을 했는데, 이런 시장은 저희가 이제 주변에 펜션연구원 이런 도움도 많이 받고 단체에도 도움을 받습니다만, 이 표에서 보시듯이 전 세계적으로, 국내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유니섹스나 SPA 시장이 성장률이 가장 높은 사업, 섬유 중에는 높은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웃도어 시장은 볼륨은 굉장히 지금 커져 있는데 성장률이 좀 둔화된 상태고, 그다음에 여성 캐주얼이나 여성 정장도
볼륨은 크지만은 약간 좀 줄어드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향후 가장 전망 있는 시장이 어디냐 해서 도구실업의 주 타겟은 SPA 시장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10년도부터는 자라나 망고 이런 쪽으로 거래선을 점점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쪽으로 저희가 이제 거래선을 타겟을 정하고 나서 그러면 연구소 쪽에서는 어떻게 셋업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들, 도구실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혹은 도구실업의 네트워크상에 있는 저희 공급업체라든가 저희 협력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한번 쫙 펼쳐놓고 우리가 지금 이미 가지고 할 수 있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가 해본 적이 없다.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번 이 매트릭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해외 전시회라든가 아니면 영업부 해외 상담할 때 영업소가 쫓아가서 그래서 한다는 듯이 이렇게 고객을 파악을 해서 보니 이런 기술 매트릭스, 우리가 자체 판단한 기술 매트릭스, 그리고 거래선이 얘기해주는 고객의 니즈를 합해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R&D 과제를 구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거쳐서 최근 이제 5년 동안에 저희가 좀 개발을 했던 제품들이 결과물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2008년 이전에는 기존의 이제 전형적인 연사물 제품들, 2009년부터 울라이크 제품, 2011년에 아스테이크 제품, 2010년에 시크라이크 제품, 향후에는 고감성, 고기능성, 고감성과 고기능을 융합한 융복함 제품으로 이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케팅과 연구의 결과로 현재 도구실업이 한 1년에 한 1,600만 리터 정도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이템은 뭐 수백 가지가 되겠지만 큰 부는 이제 4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로는 이제 초경량 세송도 박지 소재, 20대냐 30대냐 미만의 가능실로 만든 박지 소재가 있고요. 이건 이제 등록 상표로 이제 실키아로 좀 세계로 판매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해도사, 주로 이제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극세사, 뭐 부직포라든지 아니면 경편류에만 먼저 주로 많이 이용됐던 극세사 해도사를 가지고 저희가 여성용 브라우스 쪽에 국내에서 최초로 적용한 것 같은데요. 해도사를 이용한 여성용 의류 소재. 세 번째는 이제 원사의 사가공을 이용해서 울라이트 원사, 잠재 건축 복합사, 오주축 일반, 고점도 저점도 복합, PTT, PT 복합 등에 의해서 울의 표면과 드라이한 타치를 낼 수 있는 울라이트 볼륨 소재가 지금 가장 큰 저희 매출의 볼륨을 차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원사, 폴리스터 원사의 단면을 아스테이트 혹은 또 이형 단면으로 만들어서 은은한 고품격 광택을 내는 광택 소재. 각 제품군별로 1년에 한 300만 리터 정도씩은 꾸준히 나가는 그런 제품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브랜드 개척 부분입니다. 브랜드 개척은 이제 SPA 브랜드를 이제 맨 처음에 타겟으로 잡은 게 이제 자라하고 망고인데, 자라 쪽은 2010년부터 조금씩 매출을 시작해서 2011년 본격적으로 했고, 12년도에 180억. 아마 지금 오늘날 현재는 저희가 자라에 수출을 하는 한국 업체로는 최대 볼륨일 것 같습니다. 키 서프라이어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2013년에 210억까지 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평균 매출 실장률은 이 자라 쪽은 7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망고는 2011년에 5억으로 시작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12년에 61억, 13년에 110억, 작년 그리고 2010년 올해까지 계속 자라 대비 조금 더 성장률이 높습니다. 93%, 내년 93% 성장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해가면서 한 거를 한번 도표로 연대기별로 해보면 R&D와 마케팅이 따로 멀지 않았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94년에서 2003년까지는 일반 임직 혹은 생지를 판매하는 그런, 물론 품질 관리를 잘한다는 그런 지역에서 소문은 있었습니다만 크게 매출 신장이 없었는데 2004년부터 터키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장님 자재분이시자 현재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이재철 실장이 터키에 가서 호텔 방에 5개월 동안 잡고 혼자서 이제 거래선과 에이전트를 발굴하던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주기적으로 텍스월드의 상반기, 하반기 참가를 하고 있고 10년째 지금 항상 저희가 보통 텍스월드나 이런 해외 전시를 가면은 한 4일 전시를 하다 보면은 시리어스한 상담을 한 150건 정도 하고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매출이 파이널 거래로 성사되는 것이 190%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은 그래서 한 10년쯤 참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스를 내면은 주기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실내 워셔 가공 개발을 해서 이태리 매출을 시작했고 그 제품은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최초로 시도한 건데 현재까지 2006년도 개발 현재까지 누게 2천만 불 하는 그런 롱런 아이템이 있었고요. 2009년도에서 10년까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EBBR, 휴비스 쪽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책 과제로 시작한 제품인데 현재까지 누게 3천만 불 매출을 올리고 있는 롱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세송도 박지 실키아 이쪽은 효성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 과제를 진행하면서 나온 결과물인데 현재까지 누게 4,500만 불 정도의 실적을 올리는 롱런 아이템이 됐고요. 2011년도에 이제 자라망고 거래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그린 그쪽에 오파를 하게 된 거래를 하게 된 이제 타겟 제품이 이제 좀 해도서 제품이었습니다. 해도서 제품이 이제 성안 쪽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현재까지 누게 한 4천만 불 정도 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 올해부터 향후 계획은 지금까지 2008년부터 시작했던 고감성 제품, SPA를 향한 제품, 거래선들 향한 제품을 계속 심화를 하겠다 하는 거 하고 생활용, 기능성, 친환경, 산업용 같은 융복합을 해야 되는지 저희 자체 R&D 혹은 정책 R&D에 지금 어플라이를 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부 성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용 제품에 이제 아직 연간 10만 야드 미만입니다만 그래도 실제적인 매출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아래쪽에 이제 보면은 2009년도부터는 연구인력 확충과 영업조직 확충 그리고 국가지원 R&D에 적극 참여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2011년, 14년은 연구소를 등록하고 대구 사무소를 개소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를 했던 그런 시기고 향후는 R&D 분야를 확대하고 영업도 다변화해야 되겠고 작년도 저희가 월드클래스 300업체 섬유기업권은 처음으로 이전에 3일방하고 원창이 있었고 작년도 업체 행수도 처음입니다. 지정된 거를 이제 계기로 앞으로는 피크 전략, 그 다음에 경영 콘셉트를 등을 받아가면서 좀 더 회사를 튼실하고 볼륨 있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은 성공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난 5년을 성공을 했던 거를 한번 자평을 해보면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전략적이고 분석적 사고에 근거한 과감한 결단을 했다. 저희가 이런 건 이제 소위 폴리에스터 업체 중은 물량으로 나가는 업체 혹은 소프트 품종으로 나가는 업체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물량으로 나가는 저가 기계를 다 교체를 하고 발달하고 이제 고부 가치의 제품 도비 기계로 바꾸고 R&D도 그쪽으로 이제 나갔다는 그런 게 있었고요. 마케팅과 R&D
저희가 이제 주 1회 마케팅과 R&D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보통 생산, 개발하는 R&D 신규 원단이 일주일에 한 4건 정도 나오는데 1년이면 한 300건이 넘는 시제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6, 70건이 실제 매출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마케팅과 R&D의 동일한 선상에서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회의도 좀 하고 있고, 영업상으로 보면은 로컬 수출보다는 다이렉트 영업 방식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가 측면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로컬 수출 쪽에서만 기대를 해주는 경쟁국들에 비해서 이제 단가 경쟁력도 없고, 거래선의 직접적인 니즈를 저희가 듣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이렉트 영업 방식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R&D 투자 비율도 현재 매출액의 한 3%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업종을 떠나서 이제 전국 강소기업 평균이 지금 3%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3.2%, 대부분 지역이 한 2.4% 나오는데 저희는 3% 정도 해서 좀 참여업체로서는 좀 높은 비율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이고 이제 혹은 뭐 지역의 네트워크 기반의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합니다. 무슨 교육을 보낸다,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인재 확보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에 적극 참여해서 그 결과물을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설비 투자, 매년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설비 개조 혹은 뭐 신규 증설, 최근 한 5년간의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난 한 5년, 6년,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성공했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이런 방식은 좀 유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총 매출은 2013년에는 한 570억까지 갔다가 작년에 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수출은 지금 총 매출의 88%입니다. 그래서 수출 지향적 업체를 계속 이제 나갈 예정이고요. 2020년 앞으로 이제 올해까지 포함해서 5년 남았습니다만 1,200억 정도까지 매출을 키워나갈 생각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로 전시회를 통한 직접 마케팅, 로컬보다는 다이렉트 마케팅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팀이 저희가 지금 공장 현장의 인원이 한 85명, 그다음에 상업 관리직이 한 5명, 영업팀하고 R&D 팀이 25명 정도 됩니다. 전체 120명 중에서 25명 정도가 R&D와 영업팀이고 좀 약간 좀 타업체에 비해서는 R&D 플러스 영업 인원이 많은 업체입니다. 영업도 세분화해서 1팀, 2팀, 3팀 현재 대표를 해놨고요. 미주, 홍콩, 유럽, 중국, 일본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좀 더 세분화되고 공략적으로 좀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R&D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WTX라는 토탈 브랜드, 저희 원단 토탈 브랜드인데, 매년 각종 R&D 사업 혹은 자체 개발권 해서 추진을 나갈 예정이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해외든 국내든 이제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협력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이용해 나가느냐. 현재 지금 마케팅 쪽에 협력 네트워크라면 SPA 브랜드들, 자라나, 에스프리, 망고 같은 분들, 디자이너들, 현재 알고 있는 디자이너들과의 정보 교육, 이런 것들이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주문식 수출입조합, 마케팅 센터, 생산인원, 기술적으로는 이제 대구의 한국소비개발연구원, 이런 데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지역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성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로봇실업이 가지고 있는 현재 비전과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직원의 꿈과 미래가 있는 월드 베스트 기업을 지향을 하고,
전 임직원들은 정도 경영을 하겠다, 나눔 경영을 하겠다. 근데 이제 저희 사장과 임직원들의 미션으로 좀 적고 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매출 1,200억 달성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 임직원 120명이 열심히 같은 바 임무에 충실하게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그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스페이스가 스포츠를 만나면 스포츠의 한계는 사라진다. 노스페이스 트레이닝 기어. 네, 반갑습니다. 벤텍스 대표 고임찬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 위기의 한국의 성산업의 미래의 성장 전략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그 해답을 레드오션을 지배할 수 있는 세계 2승 전략으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100 곱하기 1은 100이죠. 근데 우리가 아주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보자 했을 때가 100 곱하기 2입니다. 그럼 200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한테 시간도 인력도 돈도 모자랍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단히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사실 만을 만들려면 100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데 10년, 100년, 1000년 후에는 가능하겠죠. 하지만은 이 100 곱하기 1, 2, 3, 4의 그 개념은 100이 1, 2, 3, 4를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바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소매산업 내동장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미래 성장 전략을 블루오션에서 찾는 게 아니고 바로 레드오션에서 찾을 겁니다. 그 레드오션은 가장 대표적으로 성공했던 케이스가 유니블루였죠. 블루오션은 분명히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시장이긴 하지만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드오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0이 아니고 바로 100의 2승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100 곱하기 1, 2, 3, 4는 100이 지배하는 구조지만 100의 2승은 바로 2승이 100을 지배하는 구조죠. 이걸 푼다면은 현재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들은 보편적 사고고 평면적 사고였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갖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100의 2승 전략을 손자병법으로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은 1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5편에는 모세 차세의 용사라는 전략이 있는 그 병세편을 갖고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모세,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모세의 전략입니다. 바로 이게 기업의 성장 전략인데 비유하자면 우리가 연을 어릴 때 날리죠. 보통 연은 실을 묶어서 날리지만 실 없이 날릴 수 있는 연, 이게 바로 모세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또 100 곱하기 2가 아닌 100의 2승 전략입니다. 자,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저는 철학과 기술 두 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한 여행자가 여행을 가는데 3명의 석공을 만났죠. 첫 번째 석공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뭐하느냐 했더니 나는 그냥 돌을 다듬고 있다. 두 번째 석공은 대답을 하죠. 나는 성당을 지을 돌을 다듬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석공의 답은 틀립니다. 나는 신이 거처할 성스러운 성소를 만들고 있다. 똑같은 행위지만은 철학은 틀리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석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석공, 우리는 그 삶을 장인으로 부르죠. 앞으로는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상에 없는 기술이 된다. 두 번째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필로소피아 테크노를 합성을 해서 필라테크, 즉 필라라는 사랑, 즉 사랑을 실천하는 기술. 그래서 세상에 없는 기술에 사랑을 더한다는 주제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기술에 사랑을 더한다는 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저희는 그 필라테스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바로 힐링으로 제가 기술을 풀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헬스케어 테크놀로지입니다. 혈액 개선 통한 혈류 개선을 통한 통증 완화 쪽인데 이번에 제가 이것 때문에 추가로 공학을 전공하고 나는 의학을 전공을 했는데 우리 몸에는 그 세포에는 기본 단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인데 그 의대에서 국책과제로 어떤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세포의 기본 단계이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에너지 원이 되죠. 또 한 가지는 노화된 세포가 암세포로 전이될 때 미토콘드리아는 가서 노화된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삼이 추출물을 갖고 뒤에다 주사를 넣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을 기대했는데 결과는 기능이 안 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수업을 받다가 그 교수들한테 제안을 했죠. 이런 소재가 있는데 옷을 한번 입혀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했는데 처음에 상당히 반대했었습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농도 대비해서 바로 비례해서 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의학저널 SCI 논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세이빙 기술입니다. 여름에는 땀을 냉물에서 냉각 기술을 구했고 겨울철에는 태양광 발열 소재입니다. 참고로 유니클로 히트텍에 비해서 최대 온도를 20도까지 높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었을 때는 따뜻하고 뒤집어 입었을 때 쿨한 웜과 쿨이 공존하는 소재를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이 소재는 저희가 사실 미국 컬럼비아 스포츠 냉각 소재를 저희가 파트너였었는데 지금 특허 분쟁 그 옴니 히트라는 브랜드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한테 특허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이 대리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김현장이죠. 김현장에서 변호사 5명의
변리사 3명에서 8명에서 저희 회사를 공격했을 때에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하고 그 다음에 저 후배 변리사 권혁선 변리사가 있으면 혹시 와 계십니까? 권혁선 변리사? 그래서 잠깐 일어서실래요? 김현장 8명 상대로 해서 이긴 변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김현장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했을 때 저희는 방어를 한 게 아니고 오히려 공격을 했죠.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 미국의 콜럼비아 스포츠 특허의 진보성이 첫 번째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1980년대에 이미 소멸되어 있는 영국의 특허를 카피한 결정적인 점을 잡습니다. 마치 한강변인 모래사장에 있는 마치 바나나 참격이죠. 그래서 특허청에다가 무효 청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판결에서 저희가 3대0 완승을 했고 결국은 현재 특허 등록되어 있는 미국 콜럼비아 스포츠의 특허를 없앴고 마찬가지로 일본까지 무효소송에서 저희가 승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술이 이번에 근거에 되어서 미국 나이키의 2016년도 리우올림픽 공식 아이템을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결과 덕다운을 대체하는 광발열 충전재인데 오리틀에 비해서 야외에서 직접 촬영해본 결과 한 12도 정도 온도 상승이 됩니다. 마지막 1초 만에 마른 기술들을 후가공 기술로서 이번에 완성을 했습니다. 자, 모세는 실없이 연을 날린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소기업이 아무리 연을 잘 만든다 해서 연을 하늘 높이 만드는 것은 저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람을 불게 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차세의 전략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기업이 생존을 했다면 차세의 전략은 앞으로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는 답이 될 거로 봅니다. 그게 당시에 진짜 병법에 달리는 손자는 하루에 고작 3리에서 5리밖에 날 수 없는 파리가 적투마의 엉덩이에 달라붙는 방식으로 굉장히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기 전투기를 갖고 싸울 수 있느냐? 사실 중소기업은 전투기는 고소하고 진짜 소환은 없죠. 그렇게 해서 바로 혁신적인 기술이 있다면 세계적인 기업을 충분히 지배할 수가 있다. 바로 TBN 전략입니다. 이건 저희 직접 만든 전략인데요. 킬링이라는 기술, 케미컬 기술과 프로세스, 그리고 특허, 그리고 테스트 메서드까지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을 했고,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세계적 기업입니다. 그 모기업은 세계에서 6번째 부지, 1위가 빌 게이츠, 2위가 워렌 버핏, 6위가 그분인데, 그분의 회사하고 저희하고 이번에 텀시도 완료가 됐고, 5월 달에 계약이 있는데, 매출이 8% 러닝 로얄티를 받고 저희 기술을 수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럼 저희는 특허 기술과 함께 특허 실식을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고 저희의 케미컬을 판매를 하게 됐을 때에 이 기업에서 갖고 있는 마케팅 네트워크를 저희가 활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돈을 안 들이고 세계의 불진 회사들을 저희의 바이오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죠. 자, 잠깐 이걸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에 두 가지 차이가 있죠. 저는 오랜 동안 등산을 했는데 분명히 이번 주에 그렇게 물이 가득 찼던 물이 다음 주에 갔더니 이렇게 말랐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건천과 하천의 차이가 과연 뭘까? 딱 한 가지 건천과 하천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만약에 고기가 살아있다면 하천이고 아무리 깨끗하고 맑은 물이 크게 있다 해도 고기가 없으면 건천이죠. 과거 우리나라에서 사실 2, 3천만 불 수출하던 기업들이 많았는데 왜 갑자기 사라졌느냐?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 그리고 그 소재가 영원히 간다는 안이함 때문에 모두가 사라진 겁니다. 자체 건천이 이렇게 사라졌다는 이유죠. 자, 그렇다면 용서는 뭐냐? 건천에는 계속 하천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차세에서 힘이 커지는데 그러면 그 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럼 그게 기업의 지속 성장이죠. 자, 아까 먼저 모세는 태상에 없는 열을 만들었고 차세는 하늘 높이 열을 날리는 전략으로 됐습니다. 만약에 열에다가 폭탄을 매달아서 날리면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열에다가 광고의 전단지를 묶어서 날린다는 홍보의 매체가 될 것이고
거기다 편지를 매달고 다니는 통신이 개척이 되겠죠. 연을 연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바로 용서의 제도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개 이승 앞에 뭘 붙였느냐? 시그마를 붙여봤습니다. 해리 1회생까지 상당히 그 시장이 무한대로 커지겠죠. 섬유가 섬유의 원나만 한다 했을 때는 그 기업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첫 번째 시장을 유치하는 전략입니다. 즉, 일정하게 일단 그 기술을 보고 했던 저희는 아웃도어를 보고 사실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걸 수평적으로 봤을 때는 군복이라든가 유니폼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마켓에서 멀티 마켓으로 확대하는 전략이죠. 수평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에 관한 실질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광발열 충전재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뿌리면 온도가 10도가 올라가는 스프레이 그리고 냉각 소재 스프레이도 이번에 개발이 돼서 이마트에 납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용으로 우리가 흔히 겨울철에 하고 있는 뽁뽁이라는 거 있죠. 거기다 했더니 열나는 뽁뽁이가 탄생이 됐고 얼마 전에 크림토피아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세탁 문화라는 것은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산업인데 드레이크를 맡겼더니 온도가 7, 8도 최대 10도까지 올라가는 옷이 탄생한 데 있을 때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창출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만든 가장 대표적인 충전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의 사랑을 담아 벤텍스가 힐링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첫 번째 힐링 프로젝트 애니멀 러브입니다. 왜 덕다운을 입으세요? 이제 우리는 무심코 입는 덕다운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덕다운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지 모르셨죠? 덕다운 한 벌을 만들기 위해 무려 35마리의 오리가 심지어 살아있을 때 털을 뽑히는 고통을 받습니다. 게다가 덕다운은 손빨래를 해야해서 관리도 까다롭고 입다 보면 털이 삐죽삐죽 튀어나오죠. 가끔 조류독감 얘기라도 뉴스에 나오면 뜨끔하기도 하고 가격은 또 왜 그렇게 비싼지 이래도 덕다운을 입으시겠어요? 덕다운 더 이상 잊지 않아도 됩니다. 첨단 기능성 섬유화학 기업 벤텍스가 덕다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솔라볼을 개발했습니다. 우리에게 덕다운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 패딩은 벤텍스의 솔라볼 충전재로 만들어진 새로운 패딩입니다. 솔라볼은 태양에너지를 흡수한 뒤 특수한 나노케미컬이 진동과 충돌에 의해 스스로 열을 내는 첨단 충전재입니다.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다운과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확인하면 같은 양의 햇빛을 받았을 때 솔라볼은 덕다운보다 6도 이상 온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의 적외선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탁월한 자체 발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솔라볼은 섬유의 함기량을 높일 수 있는 중공률 20%인 극세사로 만들어져 햇빛이 없는 실내에서나 야간에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솔라볼이 탁월한 이유는 확실해졌습니다. 태양광을 증폭시켜주는 광발열 기능과 빨리 건조돼야 땀이나 비에 젖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가벼워진 패딩 전면 옷맵시를 좋게 하고 손빨래, 드라이 상관없이 세탁은 쉬워집니다. 깨끗한 충전재라 불쾌한 냄새도 없습니다. 정전기 스트레스도 더 이상 없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이제 솔라볼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작은 움직임으로 동물 사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솔라볼, 애니멀 러브. 솔라볼은 동물보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이 기술이 지난주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GS칼텍스,
LG화학 이외의 한 10여 개의 대기업들하고 경합 끝에 장영실상을 이번에 결정이 됐습니다. 두 번째, 약간의 용세 전략에서 극과극 통한답니다. 너무 탄 물로서 바로 입게 되면 온도가 3도 정도 오이되고, 뒤집어서 입었을 때는 적외선을 반사하는 기술로 냉감 기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냉감 기술은 미국 나이키 이번에 저희가 나이키 한국 밀로서는 제가 최초로 이번에 됐습니다. 선미 한국선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1차 100만 피스에서 650만 불을 이거 수주했고, 내년도부터는 한 500만 피스 이상을 하는 걸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스크팩 하게 되면 누워서 하게 되죠.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적외선을 반사해서 냉감 기술을 부여하고 자외선 차단 100% 되면서 미백과 보습이 동시에 되는, 즉 마스크팩은 누워서 하는 고정관념에서 붙여서 운동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99년도 저희가 설립했고 1초 만에 마른 섬유로 삼성전자 경합 끝에 가상 기술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소비 스스로가 운동하다가 땀이 나면 스스로 몸에서 떨어집니다. 운동이 끝나면 다시 원료로 돌아가는 스마트 섬유로 2011년도 장애인상을 수상을 하였고, 이번에 다시 장애인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현재 특허는 72건, 출연적인 것까지 합치면은 100여 건 정도가 됩니다. 저희 한 가지 전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 신소재를 개발하다 보니 이 소재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이 장비는 미국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인하우스 방법을 해서 최근에 냉감 쪽은 벤텍스 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어들이 벤텍스 법 해가지고 ICK 이런 나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소재가 앞으로 국제 인증까지 이제 받고 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초월적 기술은 충분히 세계에 통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 그 회사하고 일단 NDA 맺었기 때문에 그 회사는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5월달에 아마 발표가 됩니다. 한국 섬유 역사상 최초로 로열티를 받고 기술을 수출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구목나무의 꽃을 키우는 겁니다. 자, 지금 구목나무, 지금 한국 섬유는 거의 구목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목나무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저는 그 대답을 오히려 외국에서 아웃소싱하자. 특히 폴라프리스 이메일 레드오션 시장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퀄리티도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운, 회장님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다운싸게 있죠. 다운싸도 마찬가지로 레드오션 시장인데, 그게 광발열 기술을 처리했더니 원도가 1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렇다면은 오리털의 함량을 3분의 1 정도로 줄여도 충분히 보호가 된다는 얘기죠. 뭐냐? 바로 고목나무의 꽃을 피우는 전략이죠. 세 번째, 스티브 잡스는 노키아의 모바일 폰에다가 스마트화를 시켰던 거죠. 섬유를 원사까지는 하드웨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원단을 만든 것까지를 저희는 반제품을 해석을 하고 있고, 파이널 공정,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파이널 공정밖에 없습니다. 설비 투자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해서 파이널 공정을 통해서 어떻게 영혼을 넣을 것이냐, 바로 스티브 잡스의 전략이죠. 마지막 이제 상당히 전략입니다. 120전 저희 협력업체를 입주시켰습니다.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편이라든가 염색 같은 노멀한 거는 절대 저희는 공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협력업체의 일거리를 끊는 일이죠. 그래서 120공장을 아예 입주시켰고, 그리고 아예 세상에 없는 그런 공장은 저희가 직접 넣었습니다. 5월 13일 날 중공식도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오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3공장에 저희가 이번에 솔라브 공장인데 공장 프로세스까지 저희가 하고요. 기계 설계부터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력사에 가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성장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유니클로와 도레이가 합작이 돼서 유니클로가 세계적인 기업이 됐듯이 금년에 이번에 신성풍성하고 저희하고 기술을 합작을 해서 작년에 30만 피스의 그 발열 기술이 이번에 200만 피스로 수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기업 정신을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될 것이다 가지고 이미 되었다는 생각.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보편적인 사고 가지고 창조적인 사고로 접근할 수만 있다면은 섬유 산업 결코 사양 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운동보다 더 비싼 사향 산업으로 바뀔 거로 확실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습니까? 네, 질문이 없으시면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데일리 아웃도어 스타일 노스페이스 화이트 라벨